안녕하세요, 감초입니다. 네, 제가 영상을 간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또 셋째가 태어나고, 네, 그래서 좀 육아를 제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집안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하다가, 또 최근에 기병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의 모델은 2018년도 말에 출시된 i30 N9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 모델. 원래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타기 전에 이 차를 탔었어요. 이 차를 새 차로 출고해서 타다가 2년 정도 타다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그때 차를 전선하고 이제 급하게 비슷한 급의 수동 모델을 찾다가 이제 아반떼 스포츠 수동을 그때 가져와서 이제 탄 거고, 이제 그 차를 좀 타다가 이 차가 너무 다시 타고 싶어서 다시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수동 모델. 똑같습니다. 제가 출고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모든 옵션도 똑같고, 색상도 심지어 다 똑같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30 N9 수동을 이제 원래 2년 정도 타고 아반떼 스포츠를 한 1년여 정도, 1년 좀 더 탔는데 15개월, 14개월 정도 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i30 N9 수동을 가져와서 이제 느낀 점이 있어요. 이제 그냥 스펙시트 상으로 봤을 때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세대의 차고, 같은 세대의 차고, 그 다음에 감마 터보 엔진 똑같이 사용하죠.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실제로 둘이 또 호환되는 부품도 많아요. 제가 또 이번에 이 차 가져오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하나 발견돼 가지고, 이제 클러치 레귤레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이 브레이크 액으로 이제 액의 압력으로 같이 작동이 되는 곳이 있대. 거기가 터져가지고 브레이크 액이 새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자가 정비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바퀴를 빼면서 이제 흐른 자국이 보여서 발견을 해서 이제 찾긴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차를 탔을 때 잘 보이지도 않아요. ECU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차주는 그걸 발견을 못했고,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수리하고 조치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가 갔죠? 어쨌든 그거 무슨 얘기하다 갔지. 진짜 큰일이네 진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그거죠. 이제 같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제 제가 WPC가 아니지 GSW, 이제 제가 클러치 레귤레이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 정보를 알아보려고 GSW에 들어가 찾아봤는데, 이 30 N9 수동에는 저 클러치 관련해서 그 설명 그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스 GSW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똑같아요. 정비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의 뭐 동일한 엔진룸도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아요. 그거 동일한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 이런 거를 같이 거의 베이스를 같이 하면서 만들었는데도 운전의 질감은 완전 다릅니다. 심지어 엔진 회전 질감도 달라요. 이거는 제가
두 차를 다 1년 이상 뭐 이제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 데일리로 또 거의 데일리로 항상 저는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보면서 느낀 게 다릅니다. 완전 다른 차입니다. 재료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같은 재료를 썼는데 이제 맛이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서티9 같은 경우가 아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같은 감마 터보 1.6 터보를 쓰지만 엔진 회전 질감이 조금 더 이제 묵직하고요. 아스는 더 엔진 그 회전 필링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가볍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이나 차량 움직임도 좀 이제 아스 노멀 서스펜션이 이제 딱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N9에 비교하면 좀 많이 부드럽다. 네, 부들부들하고 특유의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스는 형태가 포맷이 세단이다 보니까 휠 베이스도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차가 더 좀 더 길기 때문에 진동의 느낌도 좀 다르고, 근데 서티 N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이제 엔진 회전 필링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하체 느낌이 훨씬 단단합니다. 이제 한 3년 전 출시됐을 때쯤에 이제 막 리뷰들을 보면 뭐 차가 많이 단단하다 뭐 이렇게들 많이 리뷰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단단함이 이제 되게 마냥 단단한 게 아니라 되게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봤을 때 이 단단함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되려 약간 좀 쫀쫀함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모르겠습니다. 서티가 이게 유럽 개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1세대부터 그랬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쪽 취향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골프나 이쪽 카테고리 차들을 또 겨냥해서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훨씬 더 좀 이게 마냥 막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막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 되게 나름 저는 고급스럽게 단단하다고 봅니다. 예. 되게 쫀쫀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단단하다는 게 기분 나쁘게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차가 되게 단단하게 잘 조여져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안정감도 있고, 네, 그 느낌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얘가 해치백이다 보니까 휠베이스도 짧고 뒤에가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서 차선 변경만 탁 해봐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고 훨씬 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이 세그먼트에서 또 FF 엔진과 구동축이 다 앞에 있는 FF에서는 해치백이 아무래도 운동 성능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이 해치백 이 포맷이 세단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약간 또 FF의 그런 그나마 이제 단점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맷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단보다는 인기가 없어서 좀 이제 뭐 해치백이 무덤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찾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저도 원래 좀 마이너한 감성이 있고 좀 해치백을 원래 좋아했어서 사실 1세대 때부터 그 차를 i30를 사고 싶었는데, 이제 뭐 제가 뭐 여러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N9 수동을 제가 사실 펑카 목적으로 구매를 했죠. 데일리 겸 저는 이제 일하면서 운전을 좀 제법 해서 많이 해서 이제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걸 찾다가, 근데 그때도 벨로스타 N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엔진 아까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재료가 완전 다른 차라서 예, 또 목적성도 약간 개발 목적도 좀 다르고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데일리로 또 쓰려다 보니까 또 제가 아이들도 키우고 있어서 뒷문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얘를 처음에 출고했었을 때 예, 되게 이제 엄청 만족하고 탔죠. 예, 진짜 수동인데도 풀옵이에요, 풀옵. 예, 그래서 뭐 통풍, 뭐 여기 오토 공조기, 심지어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차선 유지도 돼요. 지금 여기 계기판에 보이시죠? 녹색. 예, 되고 공기압 경고등은 제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휠셋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공기압 센서를 이식하지 못한 휠 세트를 제가 껴서 지금 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이패스 다 기본 들어가 있고 저 2열도 공조기 에어벤트 있고 네. 특이하게 i30는 또 이 전자석이 풀오토 여기 풀 오토 업 다운이 되는 윈도우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아스탈 때는 제가 그 급에서는 이제 내리는 거, 운전석 내리는 것만 다운만 이제 풀오토가 되고 올리는 건 또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올리고 내리고가 전좌석이 다 풀 오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환기하기 위해서 툭 내렸다가 다 내리고 올리고 되게 편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옵션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내비를 꺼놨는데 지금 이제 플로팅 내비 타입이죠. 이제 얘가 이게 i30 3세대 PD 베이스로 나온 차인데 이때부터 이제 자동차도 좀 디자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때 약간 플로팅 타입, 이제 플로팅이 뭐 떠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운전자의 시선하고 이제 동일한 이 선상에 있는 이 액정이 이제 들어가 있죠. 위치가.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나름 이제 요즘 차 같아요, 아직. 이것 때문에. 예, 다만 각도가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데 이제 대시보드하고 일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좀 더 낮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는 반면 얘는 또 이렇게 반드시 보고 있어서 약간 조금 그런 건 아쉬울 때도 있긴 한데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 뭐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네, 이제 공조기도 오토로 돼서 너무 편하고요. 저는 23도 4도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놔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는 전 주인분께서 네,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원래 이런 전기 쪽 건드는 튜닝을 별로 뭐 저도 잘 모르고 예, 저는 뭐 볼트 조이고 푸는 거는 이제 많이 해봤어도 이런 건 잘 못해서 관심도 잘 없고 해서 이제 근데 이쁘게 잘 해놔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순정이 아닙니다. 이건 순정 옵션이 아니고 예, 전 주인분이 튜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경보 기능이 이제 이것도 원래 이게 PD가 출시됐을 때 0.4하고 0.6 터보 모델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거기에 옵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프로벤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N9에서는 이 기능을 아예 이제 옵션으로조차도 선택할 수 없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신차 출고가가 2,700 정도 돼요. 2,700, 800 사이로 알고 있고 취득세까지 하면은 2,8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측과 생각으로는 아마 차 가격을 언더 3,000으로 한 2,000 왜냐하면 DCT 모델로 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3,000에서도 좀 더 되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아마 그 가격선을 지키기 위해서 빼지 않았나 싶어요. 예, 게다가 200m,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 게다가 얘는 또 약간 스포츠향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예.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전 주인분이 이제 튜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순정 튜닝이죠. 모비스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기능을 살릴 수가 또 있나 봐요. 왜냐면 베이스가 같은 모델이다 보니까 뒤에 레이더를 장착하고 여기 사이드 미러도 이 저기 경고가 들어오는 원래 이제 BSD라 그러죠. 뭐 블라인드 스팟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거 알려주는 경고등이 이제 들어오게끔 사이드 미러도 지금 뭐 그걸로 교체를 하신 건지 작업을 하신 배선 작업한 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의뢰한 게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 살려져 있고, 그래서 예, 뭐 그 기능도 일단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외관상으로는 똑같기, 거의 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기능도 잘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차는 네, 뭐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을 냈다. 네,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패스 위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자율 주행, 아니 반자율 주행이라 하면 안 되죠. 주행 보조 장치가 카메라하고 여기 상단 카메라하고 저기 이제 그릴 쪽에 레이더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해서 이제 그게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랑 또 뭐 있어서 또 연동돼서 이렇게 오토 하이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방 꺼졌죠. 가로등이 있으니까 저거 인식하고 이제 꺼진 것 같아요. 네, 주변이 좀 밝으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또 어두운 데 오니까 올라가죠. 네,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고. 네. 뭐 아무튼 옵션은 진짜 뭐 거의 뭐 이제 얘는 수동으로 탈 수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얘가 18년 말에 나왔을 때는 수동 모델에서 풀업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예. 왜냐면 아스 같은 경우도 출시 가격이나 이런 건 좋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주행을 좀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라 대신 싼 가격으로 대신 다 빼겠다. 예, 그렇게 하고 과감하게 다 빼버렸잖아요. 심지어 뭐 트렁크 스위치도 없고 그랬었는데, 예, 얘는 약간 살놈들만 살아, 약간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그런 여러 베리에이션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관리면에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얘는 그냥 돼 있습니다. 시트 옵션하고 뭐 이거 레이더 선택하는 거 뭐 그런 거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저도 프로브로 썬루프 뺀 프로브로 저기 신차 출고를 했었거든요. 예, 썬루프도 이제 파노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썬루프도 엄청 커요. 예. 근데 크기에 비해서 잡소리도 없고, 예, 완성도도 괜찮다고 합니다.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부분 또 이 차를 선택하신 분들이 스포츠 주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물론 뭐 출퇴근만 하시고 한 번씩 주말에 드라이브 나가시는 목적으로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와인딩도 즐겨 하시고 서킷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시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차를 그래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 차주였고 현 차주인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C세그먼트 아반떼급 차를 출고가 DC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천만 원이니까요. 가격에 산다? 2천만 원, 거의 뭐 2,900 뭐 그럴 거예요. 산다? 이러면 약간 좀 그 돈이면 뭐 사겠다 나오기 딱 좋은 차죠. 예. 되게 차 가격만 보고 이제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 근데 되게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이 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또 실제로 소유해서 운영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제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다른 차종도 같은 현대의 차종을 타봤지만 정말 저는 완전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제 기준에서는. 예, 이건 완전 다른 차다. 뭐 하체 세팅도 그렇고 주행 감성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실내 내장 품질도 그렇고, 저는 이제 차를 뭐 필요하면 한 번씩 뜯으니까 실내 내장재도 분해해보면 아스 때는 되게 이제 정말 이제 딱 그 가격에 맞는 품질, 조립 품질이에요. 걔는. 예. 그게 딱 그냥 느껴지는데,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이 서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뭐 그냥 정말 쉽게만 얘기하면 여기 전방에 대시보드도 이제 뭐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있고, 도어 트림 쪽도 거의 여기 중간까지는 전부 다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쿠션도 있고 재질감이 되게 고급스럽죠. 그래서 아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이제 수동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동은 완전 깡통이니까 옵션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분해해 보면 그 내장재들 잡고 있는 핀들 있잖아요. 핀들도 조금 더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얘가 좀 조립이 되게 좀 뭐랄까 이제 뜯을 때 이게 결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물려 있는 게 단단하게 물려 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아스 탈 때 조금 잡소리로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소리 잡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뭐 잡소리로 좀 이제 이래저래 고민했다 결국에 해결했고, 그 해결한 영상은 제가 영상을 잘못 찍어서 날려버려 가지고 업로드를 못했는데 차를 보내기 전에. 근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잡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만족하고, 하나 이슈가 있긴 해요. 이 차가 실내 누수. 여기 엔진룸 격벽 쪽에 뭐 실링이 좀 덜 됐는지 설계 미스인지 여기 물이 조금 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차를 이제 출고했을 때 2번이나 보증수리 사업소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차는 그러고 어떤 차는 안 그러는데, 근데 제법 이슈가 있습니다. 그 차는 주변에 서티 타시는 분들도 그걸 수리를 받으신 분도 꽤 계시고. 네, 어쨌든 그거 말고는 진짜 탈수록 만족하는 차입니다.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차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드라이브로 스트레스를 풀겠다 하고 이제 나갔는데 되게 타면서 막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와 재밌다. 또 약간 참 내가 이 값을 주고 차를 샀지만 아깝지 않다. 그런 느낌을 주는 차예요. 이제 제가 좀 서티를 원래 좋아했어서 좀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아반떼 스포츠도 상당히 좋은 차예요. 좋은 차고 이제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훨씬 우수하죠. 운영면이나. 왜냐면 솔직히 뭐 옵션에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포기하고 또 더 주행에 집중을 한 차니까요. 포커스를. 근데 뭐 또 저는 서티를 또 타본 입장에서 해치백이 이제 FF 베이스에 해치백이어서 더 경쾌한 주행이 유리하고, 차량 세팅 또한 훨씬 더 공격적이다. 공격적이고, 그 공격적이기 위해서는 약간 좀 단단하게 조여진 하체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뭐 무식하게 그냥 막 단단한 게 아니라 되게 쫀쫀한 고급진, 뭐 흔히 말하는 뭐 독일차 감성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감성이다. 그래서 좋다. 네. 뭐 어쨌든 그 파워트레인은 똑같기 때문에 뭐 유지비나 이런 것도 동일하게 잘 이제 저렴하고, 뭐 엔진오일 뭐 요즘에 좀 올라서 그렇지 그 전에는 뭐 5만 원이면 갈았으니까요. 제 단골 카센터 가서 저는 더 직접 제가 다 사갔거든요. 사가서 오일 교체만 그냥 드레인 방식으로 전 하니까요. 굳이 저기 순환해서 클리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최근에는 또 가족들하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까지 하면 자녀가 셋이고, 근데 이제 지금 아이를 봐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저기 뭐 도우미 분, 그 이모님이 이제 곧 떠나시는데 그게 뭐 나라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쉬는 날 원래 출근 안 하시는데 특별히 저희 가족을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애들 둘째까지 좀 데리고 나가서 놀고 와라 하고 아이를 좀 봐주셨어요. 하루.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둘 태우고, 네, 뒷자리 카시트도 있거든요. 애들 둘 태우고 와이프까지 타고, 네, 뭐 1시간 거리, 뭐 물론 이제 저는 가족용 차가 따로 있지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차로. 예. 또 아이들이 이 차 되게 좋아해요. 되게 컴팩트하고 색깔도 이제 빨간색이고 해서 약간 애들 이제 이미지 속에도, 예, 좀 이 차가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나봐요. 어쨌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 차가 출시되고 또 제가 구매하고 또 중간에 이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다른 차를 가져왔고, 이제 아반떼 스포츠를 탔었고, 그 차를 또 보내고 또 가져와서 타지만 지금도 참 만족합니다. 예. 정말 옵션도 너무 좋고, 예. 이제 저는 이제 또 수동 모델이라 희귀하죠. 더 수동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차가 잘 없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벨로스터 N 수동도 이미 많이 보편화됐고, 이제 아반떼 N도 있고, 그 다음에 아반떼 N9 수동도 옵션이 좋아요. 이제 뭔가 이제 대안들이 많이 이제 더 있죠. 지금은 제가 차를 구매했을 때보다. 저는 이 신차를 19년 6월에 출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좋은 대안들이 있어서 신차로 샀을 경우에, 근데 이제 아무튼 또 수동으로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게다가 또 오토홀드예요. 예. 이제 이거 뭐 사이드 당기는 게 솔직히 더 이제 좋고, 그 또 눈 오고 그럴 때 한 번씩 또 재미삼아 이렇게 차 돌리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걸 더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것도 편합니다. 도심에서, 예, 신호대기 할 때도 굳이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도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또 영상을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또 셋째가 태어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애들 재워놓고 겨우 지금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편집을 잘 할지도 모르고, 편집까지 할 시간이, 예, 퇴근해서 뭐 집안일 하고 뭐 애들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편집까지 제가 할 뭐, 예, 이게 안 돼서 저는 약간 무편집 핑계인데 무편집을 영상을, 예, 좀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네. 왜냐면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이게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예, 귀한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되게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데는, 예, 상사호입니다. 상사호 와인딩 코스인데, 뭐 저는 와인딩은 밤에 잘 안 해요. 예. 일단 어두워서 위험하고, 이제 오히려 그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밤눈도 어둡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뭐랄까 이제 반사신경 떨어지고 해서 힘들더라고요. 눈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도로 위에 장애물이 통제가 되지 않는 공도에서 밤에 그렇게 풀악셀로 조진다? 예, 그거는 좀 저는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노면도 잘 보이고. 근데 와인딩은 밤에 타는 건, 서킷은 뭐 돈 주고 타니까 노면 관리라도 해주죠. 예. 뭐 이렇게 심지어 오일 한 방울만 흘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니까. 근데 와인딩은 좀 공도잖아요.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뭐 진짜 치밀하신 분들은 미리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보시고 뭐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피치를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방법이죠.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생길지 모르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곳이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예,
아우 무섭네요. 밤에 이렇게 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서티 N9으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변을 했고, 이제 원래 제 차종, 제가 이제 타던 차종으로 돌아온 건데, 이거 가져올 때도 주변에서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였죠. 네. 미쳤냐? 또 왜 또 수동을 또 왜 가져오냐, 그 차를. 그 차 살 때도 되게 말 많았거든요. 주변에. 물론 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샀죠.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왜 그걸 사냐? 그 돈이면 뭘 사겠다, 뭘 사겠다. 네 나이에 그 정도 되면 뭐 수입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 어쨌든 주변에서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였죠. 그런 분하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과, 또 그래 너 취향 내가 잘 안다, 그냥 바로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잘했다 오히려 너가 타고 싶은 차를 타야지. 네, 일단 이걸 또 저도 홀몸이 아니다 보니까 와이프의 허락을, 내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도 제가 이제 이 서티를 보내고 너무 그립다, 차가 기회가 되면 다시 타고 싶다, 그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찡찡거렸더니 기회가 왔을 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또 제가 좋은 영상 컨텐츠가 있으면 계속 주행 영상이나 또 와인딩 혹시 타게 되면 와인딩 영상이나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로 제가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꾸준히 영상을 진짜 영상 퀄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꾸준히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셋째 출산과 동시에 이제 제가 좀 많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아무튼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여기서 차를 영상을 끝내고 돌려서 가야겠어요. 더 깊이 들어가기 무섭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